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, 박정호입니다. 자, 출근 잘하고 계신죠? 저도 출근길에 여러분과 또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. 자,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민심이 확인된 이상 어떻게 변화하고 바뀔지 이게 지금 중요하죠.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수습하는지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. 자, 어제 예방주사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예방주사를 맞으면은 병을 예방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 처치하면, 처방을 하면 다음 선거, 큰 선거, 총선에서는 이길 수 있다, 잘할 수 있다, 이런 취지예요. 그런데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할 수 있겠느냐, 여긴 좀 물음표가 찍히고 있는 게, 어제 나온 얘기가 뭡니까? 지명직 지도부만 물러가고 선출직 지도부는 남아있는 걸로 가겠다, 뭐 이런 취지로 읽히는 기류예요. 그 말은 뭐냐면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겠다라는 건데, 과연 이걸로 예방주사 맞은 다음에 내놓는 국민들이 볼 때 잘한다 정말 바뀌네, 이런 생각이 있을 것이냐. 글쎄요, 그런 것보다 국정 기조 전환이 있는지 드러나는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질 것 같고, 그리고 국민의힘 모습도 아니, 김기현 대표 체제가 계속해서 간다, 그 말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고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대로 내년 총선까지 간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국민의힘 내부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, 이게 내년 총선, 특히 이제 수도권 총선에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민심을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거죠.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투표한 강서 구민들의 뜻은 뭡니까? 그러니까 이게 득표율을 보면 진교훈 후보, 지금 구청장, 이 득표율이 똑같아요. 그러니까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득표율, 진교훈 후보 얻은 득표율 보면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 추이로 쭉 봐왔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긍정과 부정, 그 얘기란 말입니다.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의 목소리 여론조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봐왔는데, 그게 아니라 여론조사, 그러니까 수치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표로 나타난다라는 걸 확인한 거거든요. 근데 괜찮아, 예방주사 맞았으니까 이제 국민의힘 당에 이 지명직만 좀 물러나고 혁신위 같은 거 하나 꾸리고 가자, 이렇게 한다고 국민들이 감동을 할지, 이 부분 당 문제. 그 다음에 대통령실도 과연 이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인다라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, 이건 나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국정 기조를 확 바꿀 수 있겠느냐, 이것도 모르겠거든요. 그런 게 안 느껴져요. 김행 후보자만 물러나서 그게 국정 기조 바뀌는 걸로 연결시키는 그런 흐름도, 그런 보도나 분석도 있겠지만,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확 바뀔 것 같진 않거든요. 김해 후보자 물러난 걸로, 그걸로 끝났다. 특히 또 여가부 이 부서,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여가부 이 김행 후보자가 얘기했듯이 드라마틱한 엑시트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존폐기가 나왔던, 없애겠다라는 그런 부서 수장 후보자 지금 사라진다라고 하더라도, 낙마한다고 하더라도 김현숙 장관 남아있고 여가부 그냥 김현숙 체제로 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걸로 과연 국민들이 반성하고 있구나, 달라지고 있구나,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김행 후보자는 이번 선거,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어떤 이 큰 영향을 주는 상수 역할 했다? 그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원래 없었는데 변수로 끼어든 거지, 상수는 지금 1년 6개월 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, 그러니까 중간 평가라는 그런 의미가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? 특히 김태우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, 거기에 대한
이 결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니까 어떤 또 해법을 내놓느냐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김해 후보자만 날려버린다?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국민들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투표하면서 자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뭐 김태호 후보 나오기엔 판을 깔아줬는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민심을 잃었습니다 라고 심판을 한 거예요. 근데 윤 대통령이 별다른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되면 뭐 예방주사 맞았다고 했는데 예방주사 맞고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예요. 예방주사가 그냥 예방주사로 끝나는 거죠. 본게임.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게 질병에 대해서는 또 대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될 거다. 국민의힘 당의 목소리도 당도 혁신이 꾸리고 한다고 하지만 지도부가 그냥 남아있는 사실상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? 국민들한테 감동 줄 수 있을까? 이 부분이 저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의 공방, 이게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뭐 선거는 끝났지만 그 후폭풍이 계속 세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. 이 내부 총질 이준석을 제명하고 합리적인 세력과의 확장 정치를 해야 됩니다.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이 전 대표가 CBS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안철수 의원이 XX하고 자빠졌죠라고 민주당 후보를 막말로 비판해서 선거를 망쳤다. 패배의 책임 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안철수 의원의 주장입니다. 그래 이렇게 써 있어요. 근데 안 의원은 이 발언 제가 이 유튜브 클립에도 올려놨지만은 한 시민이 던진 막말을 제가 유머로 승화해 말했던 거다.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진교훈 후보를 비난한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내부 총질을 했다. 청년들에게 아무런 귀감이 되지 않는 이준석 제명해 돼야 된다. 징계 상태인 이준석 제명을 위해 당 윤리에 제소하겠다.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. 아하. 그러니까 뭐 CBS 저도 이제 방송을 봤는데 이준석 대표가 아니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 하겠느냐. 그래서 1번 1번이 뭐였나? 김기현 대표였나요? 제가 한번 봐야겠네요. 1번 뭐 김기현 대표, 2번 윤석열 대통령, 3번 안철수 의원, 그리고 4번 이준석. 어떻게 하겠느냐. 1번 윤석열, 2번 김기현, 3번 안철수, 4번 이준석. 뭐 투표해주세요. 패배하면 누구 책임이라고 하겠습니까? 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라디오 방송하면서 청취자들에게 댓글로 의견 달라, 유튜브 댓글 의견 달라, 문자 달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신을 안철수 의원을 세 번째로 뭐 패배 지목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이상한 가짜뉴스 퍼뜨리고 있다. 이렇게 또 이준석 전 대표는 반박을 했거든요. 이건 제가 볼 때 안철수 의원이 이 방송을 좀 들어봤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그거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올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이런 XX하고 자빠졌죠 이 발언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영상 나왔을 때 듣기에는 당연히 진교훈 후보, 진교훈 후보 얘기하다가 이 발언했기 때문에 진교훈 후보를 비난하는 차원에서 했던 그런 막말로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렇게 해석도 맨 처음에 나왔고요.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. 근데 안철수 의원은 그거 아니다. 그 시민이 나한테 욕한 거, 그거 유머로 승화시킨 거다. 이렇게 또 해명했단 말이에요. 그거는 뭐 안철수 의원이 제일 뭐 본인이 잘 알고 있겠지만 그 해명이 나오기 전에 영상만 봐서는 진교훈 후보 얘기하다가 그 말이 나왔으니까 진교훈 후보 겨냥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. 뭐 이거는 오해가 있었다고 하면 풀면 되는데 안철수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아예 이제 겨냥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. 제명해야 된다.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이 안철수 의원의 글을 링크하면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길게 쓰고 자빠졌죠. 이렇게 또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. 자, 안철수 대 이준석 대 안철수 이 싸움이 또다시 시작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
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이 모습. 또 서로 과잉 대응하는 느낌이 들고, 안철수 의원도 이준석 대표의 발언, 전 대표의 발언 제대로 안 본 것 같고,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은 그 영상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, 거기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해명이 나왔으니까 뭐 거기에 따라서 뭐 입장을 내고 대응하면 될 것이고, 근데 문제는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제명해야 된다, 내부 총질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하게 치고 나왔단 말이죠. 자,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. 물론 그동안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았죠. 계속 뭐 티격태격 하면서 왔는데,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이 분당에 계속 내년에도 출마할 수 있을지, 이게 좀 너무나 떨리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이제 각을 또 세워가지고, 모르겠습니다. 이준석 전 대표 각을 세워서 윤석열 대통령 좀 마음을, 환심을 좀 사기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고, 그런 차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, 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각을 세우는 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도 뭐 손해볼 게 없다,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예 이 전면전식으로 이준석 제명해라, 내부 총재 이준석 제명해라. 그러니까 이 메시지 자체가 이른바 윤핵관,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던 윤핵관 생각과 좀 같이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, 이것도 내년 총선을 겨냥한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열심히 뛰어난 안철수 의원, 뭐 자신을 향한 책임론이 올 수도 있다,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. 이 막말 의혹 보도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. 근데 그걸 또 뛰어넘기 위한, 그 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한 이준석 전 대표 끌어들이기,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닌가,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내년 총선 앞두고 제일 중요한 게 공천 문제고 어느 지역에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걸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말 치열하게 앞으로도, 그러니까 이 누구의 마음을 사야 공천을 받느냐, 또 이 싸움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. 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 결과에 대한 나비효과, 후폭풍, 이게 다양하게 여러 각도로 일어나고 있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뭐 많은 분들이 이 상황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볼 것 같은데요. 저도 한번 팔로우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진교훈 후보 이제 구청장 어제부터 이제 임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도가 되고 있던데요. 진교훈 구청장의 구정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저희가 또 살펴보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금요일입니다. 여러분, 오늘만 열심히 또 일하시면 내일 주말 또 쉬니까요. 저도 오늘 또 열심히 일하고 주말을 위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화이팅입니다.